자, 오늘은 영화 후배 씨의 행복 비행과 관련된 자단 형식의 융합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융합 수업에 참여해 주실 영어 선생님 윤희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박수. 안녕하세요.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희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가장 보실 수 있는, 해석하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후배 씨의 행복 여행에 대해서 한번 영화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후배 씨는 파리의 정신과 의사, 파리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불행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 사람들을 치료해주다 보니까 자신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후배 씨는 세계 여행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2가지의 행복에 관한 영어 문장을 영화에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5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영어 문장 해석을 해주실 유일한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비밀. 원어로는 Making comparisons can spoil your happiness. 역시 영어 선생님의 발음이 굉장히 예, 여기서 그 comparison이라는 명사지요. 이 comparison은 그 compare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pare가 비교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comparison은 비교라는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oil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spoil, 망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비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일 저도 이게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영어 수업을 듣고 네. 거의 한 10몇 년 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낯설기도 한데 스포일 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벤져스 영화 보기 전에 어떤 학생이 영화를 보러 가기 1시간 전이었는데 선생님 누구누구 죽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학교 최악의 빌런이었습니다. 스포일러. 네. 그래서 이제 스포일, 망치다, 너의 행복을 망치다라는 얘기인데, 전 시간에 했었던 수업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자면, 우리는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금 정보사회로 왔습니다. 산업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척도는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행복의 척도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는 현재 물질을 척도를 두고 경쟁사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를 비교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엄치나 엄친딸이란 말. 한번 선생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저 주로 듣고 자랐습니다. 아, 듣고 자랐어요. 네. 네. 혹시 비교의 말을 들으셨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그 선생님의 부모님이 이렇게 전달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자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비교를 많이 하기도 했고, 네. 많이 당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친구 딸,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저보다 잘하는, 항상 저보다 뭔가 앞서가는 그런 그 사람들, 엄친아, 엄친딸, 이런 용어로 일종의 어떤 풍자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듣고 많이 자랐던 것 같은데 일종의 어떤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저의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저도 비교당하는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언제냐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별로 비교를 안 당했어요. 왜냐면, 성실하게 잘. 어련하시죠. 박사도 공부하고 잘했는데, 대학교 졸업 이후에 이제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때 이제, 임용시험, 그때 경쟁률이 한 80대 1까지 올라가던 시절에 합격을 못하고 명절에 가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 합격은 언제, 결혼 언제 할래? 그 말만 들은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일상적으로 명절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 형이 항상 헬스 트레이너죠. 항상 저한테 우리 정섭이 준비 다 됐지?
된가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얘기를 했는데 네. 되게 저는 그게 막 진짜 부담스러워. 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좋지 않았었어요. 아. 그리고 또 명절에 아버지랑 이제 성당을 갔는데 그때 이제 진짜 엄친아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 아는 형인데 아버지 친구분인데 마침 종이 집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자, 불하자. 쉬었다. 네. 또 이런 컨텐츠는 또 여러분들에게 처음이어가지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성당을 갔는데 그 형이 마침 사법고시 패스를 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속이 좀 이렇게 상하셨던지 저한테 오더만 이제 그 형이랑 저랑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니는 뭐하노? 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 눈치 빠르게 기차를 싹 비워줬어요. 그 형을 보고 좀 느꼈죠. 학교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눈치가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아버지 머시노 느낌이었습니다, 네, 방금. 그렇죠. 아버지 마시노? 니는 뭐 하는데 지금 학교도 못 하노?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기분이 좀 많이 나쁘셨어요. 정말 나빴어요. 정신도 상하고. 네, 네. 정말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아버지랑 같이 네. 성당을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거신 기대는 뭐냐면 그냥 기대였단 말이에요. 그냥 너도 빨리 잘 되라라는 기대였는데 그렇죠. 네, 네. 그것을 이제 저는 약간 곡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것은 옳지 못한 교육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비교하는 것은 네.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좀 인정을 해주고 뭔가 발전하도록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은 네. 좀 교육적으로는 조금 옳지 못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황희정승의 어떤 그 우화를 보더라도 말 둘 중에 소 두 마리 소가 있는데 네. 소 어떤 말이 더 일을 잘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농부가 멀리서 얘기하지 않고 황희정승에게 와서 네, 그 소들의 어떤 결점이라든지 비교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해준다는 동물에게마저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학생들에게도 비교를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을 살려보는 것이 더 교육에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고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네,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appiness is being with the people that you love. 행복이란 너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Being with the people. 네, 여기 being 이게 영어에서는 이게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동명사. 적으로는 동명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대승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네, 선생님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머릿속이 복잡이 지금. 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이 동명사니 뭐 관계대명사.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eing with the 이상 teacher. 되나요? 네, 되죠. 네, 아, 네, 이상 네, teacher.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응용을 하시는. 바로 네. 응용. 네. 자, 그래서 뭐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러시아 숲에서 발견된 러시아의 숲에서 발견된 늑대 소년을 늑대 소년. 생각해 보더라도 인간이 이제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희상 선생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희상 선생님께서는 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네네. 행복하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했고, 뭐 와이프와 뭐 자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5월은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떠셔요? 저는 뭐 가족도 저도 동의하고요. 네. 지금은 없지만 사랑하는 이성 친구랑 함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행복만 가져다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 진짜 램프의 진이처럼 뭐 램프의 진이 들잖아요. 막 진이가 나와가지고 행복이라는 소원을 항상 들어주는 존재. 그런 존재는 상대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행복감, 그게 혼자 있을 때의 행복감이나 만족감보다는 좀 더 많지 않나
물론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런 시간들, 특히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타인이랑 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것이 곧 행복을 이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습니다.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고. 그렇죠. 네.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가볼까요? Happiness is doing a job that you love. 행복은 너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문장 패턴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being with the people that you love하고 that you love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지금 쓰이고 있고 동명사와 동명사와 그렇죠. 동명사와 관계대명사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구조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패턴이 똑같고 해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와도 직결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흔히 동양에서는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이 부여한 표명직이다. 천직이라고 하죠. 천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서양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 자학 이외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뭐 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뭐 work도 있고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다음에 직업이라는 개념으로서의 job이라든가 뭐 occupation 그런 그 단어도 있고. 이건 뭐 약간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콜링, 부르다 할 때 콜. 이게 전 알아요. 라틴어에서 따왔어요. 보케이션이라고. 보케이션. 보케이션도 그렇고요. 콜링이라고 있어요. 콜링. C-A-L-L. 콜이 부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콜링 그러면 부름이라는 뜻일 텐데. 누가 부를까? 하늘. 그렇죠. 하늘에서 부르는 거죠. 하늘에서 너가 이 일을 해라. 너는 이제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늘에서 이제 부르는 그런 콜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잡과 occupation은 생계직의 의미가 강하고 그리고 저도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프랑스 프로페션. 이건 전문직이에요. 사회적 위상을 나타내는 관계에 있는 전문직이고 이렇게 이제 일의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해 준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일이라는 것이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더. 만약에 너무 어려운 건 아니죠? 만약에 정말 쉬운 거죠. 만약에 로또의 선생님이 지금 이번 주에 당첨이 되셨다. 네네. 네, 당첨이 되시면 이 직업을 관두실 겁니다. 선생님이란 직업?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와 비슷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에 가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한가롭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결론은 관두지 않는다 했어요. 관두지 않는다. 왜 안 관두시죠? 사실은 제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직업이라서 특히나 제가 영어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영어 선생님이 되는 그런 꿈을 계속 꿔왔거든요. 근데 이런 큰 돈을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졌던 꿈을 포기하는 것은 좀 돈으로 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두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한번 계속 말씀하실 때도 상상을 계속했어요. 계속 돈 들어오는 표정 보셨나요? 돈 들어오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수업을 기획하게 되면서 주말에 이제 원고를 계속 썼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선생님은 이 일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로또에 안 되더라도 뭐 지금도 하고 있고 로또에 되더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돈과는 상관없죠. 돈과 저희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 행복한 일을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돈을 쫓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항상 그런 거예요. 여자랑 돈이랑 쫓으면 도망가요.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일도 같이
그래서 여자들이 저를 되게 많이 도망갔나 봐요. 막 쫓아다니니까. 네? 너무나 많이 도망가더라고. 그 중에 상품을 이렇게 잡았어요. 도망 많이 안 가시는 거죠. 한 명을 잡았죠. 한 명은 잡았다. 네, 한 명. 네, 여러 명 쫓아다니다가 한 명은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김민재 선수도 이제 네네.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도 네, 맞습니다. 최고의 공격수들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쫓아다녔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많이 쫓아다니시고 행복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네네네. 이제 이제 네 번째. 네. 자, 네 번째입니다. Happiness is to be loved for exactly who you are. 선생님 저 알고 있습니다. 네. To be loved. to be loved. 수동태. 맞습니다. 사랑받는 것. PPP. 네, PPP. 수동태입니다. PPP. 맞습니다. 수동태. 네.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열심히 하시나봐요. 약간 그런.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who you are. Who who you are. 이게 말 그대로 하면 너가 누구인가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흔히 쓰이는 말로 who you are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exactly 정확하게 지금 너의 있는 그대로의 현재 그 모습 그게 exactly who you are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그 행복이란 네. 지금 있는 너의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5문장을 지금 보는데 네. 이게 지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와닿고 왜? 네네 이게 사실은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받는다면 누군가가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준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행복입니다. 좀 그렇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전 여친 EX 걸프렌드. 네, X. 저를 만나면 이제 항상 이제 미용실을 데려갔어요. 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싹 미뤄두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저를 보려고 하는 그 틀에 맞춰서. 근데 저는 그런 좀 거 많이 있죠.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나오기 전에 꾸미고 왔잖아요. 꾸미고 나왔는데 나는 꾸미고 왔는데 꾸미고 왔는데 너 따라 미용실 가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상대방이 존중해주지 않는다.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집착이죠. 네, 집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희상 선생님께서는 네.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낳아주신 저희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와이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지고 좋아하는 취향이 서로 다른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한번 질문. 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은 물론 있으시겠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엑스 걸프렌드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강아지더라고요. 네. 강아지는 제가 약간 기분이 슬픈데요? 약간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네, 강아지에게. 제가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항상 문이 열리면 꼬리를 들고 이렇게 쳐요. 맞습니다. 땡땡거리면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뭐 농담이고요. 저도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했다는 생각이 저는 제가 관찰해봤는데 결혼식이나 돌잔치 가면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신랑 오늘 잘생겼죠? 라고 얘기하면 두 사람 정도가 답변하거든요. 누구냐면 그 신랑의 어머니와 아버지다. 네. 무조건적인 있는 그대로의 사랑.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생각해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 사랑받는 그 모습을 사랑해주기를 바라기보다도 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상대방에게 좀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영원한 것을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라는 존재도 내일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그 상대방에 맞춰갈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존재가 변하는 만큼 상대방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도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네.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나네요. Just 아직 부르지는 못하고요. 네. Just way you are 라는 노래. Just way you are. Just way you are. 이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있는 너의 그대로의 모습.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는 사랑하겠다. 그런 가사인데 갑자기 그 노래가 Just way you are. way라는 길을 말하는 거죠. way. 뭐 방법 방식도 되겠어요. Just Just way way you are. 너의 있는 그대로의 방식을 좋아하겠다. 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 네, 그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문장 가볼까요? 힘내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 The sun and the sea make everybody happy. 네, 태양과 바다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make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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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역동사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렇죠. 사역동사. 사역동사이고요.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여기 문법적인 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제 sun, sea 앞에 더라는 정관사를 항상 붙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과 바다 이 앞에는 항상 정관사 더를 붙인다는 거. 이거 뭐 그냥 관사 없이 쓰거나 아니면 어를 붙인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유일무이한 존재 앞에서는 항상 더를 붙입니다. 덜을 붙이네. 그래서 the sun, the sea.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붙여서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더 희상, 더 정석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쓰지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make 다음에 나오는 게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형용사가 아니고요. 네. 형용사가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자, make 누구누구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되게 명사 뭐 대명사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적 보호라는데 목적 보호. 여기 이제 형용사나 이제 명사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문장을 한번 보자면 해나 바다를 보셨을 때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해나 바다, 뭐 해는 눈이 부셔서 좀 자주 못 보고요. 네, 너무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뭐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고, 네. 뭐 바다는 뭐 간혹 이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는데 네. 볼 때마다 이제 뭔가 이제 평화로운, 네. 뭔가 이제 또 잔잔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파도,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바다를 이렇게 보면. 네. 그 바다가 너무너무 넓고 그 안에 인간이란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 인간이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바다에서도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보면 뭔가 자연으로 돌아오고 좀 편안하고 좀 행복감을 주는 그런 대상이지 않나. 선생님 이제 고향이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바닷가시니까 바다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입니다. 저도 즐겨봅니다. 나는 자연. 저도 즐겨봅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정동진과 이야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갈 건데 그럼 희상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생각하시는 행복은 과연 무엇인지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네, 행복이란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 계속 이렇게 한없이 어렵고 또 작게 생각하면 또 너무 소소한 곳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어로 정의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만족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융합 수업에 이제 도움을 주신 우리 윤희상 선생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영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